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수익의 열매가 듬뿍 열릴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병재 주식투어 박병규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병재 주식투어 가족들하고 색다른 이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지가 1개월도 되시고 또 1년도 되시고 3개월 되시고 혹은 10년 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주식하는 분들께서 주식을 시작해 가지고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980만 원을 잃은 경험 있나요? 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극복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전문가에 서게 됐는데, 자, 그런 경험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연말에 새로운 어떤 그 전략을 짜도록 한번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제가 그 밑에 부제로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제로 뭐라고 또 했냐면, 주식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은 공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주 이제 그 매니저가 주식을 처음에 이제 입문했던 그것을 어떻게 입문했느냐? 저는 이제 1998년 그 IMF가 우리나라로 이제 몰아쳤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1998년 때 제가 그때 3월 달에 그때 이제 주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주식을 전혀 몰랐죠.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상당히 색안경을 이제 끼고 상당히 봤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국난 위기인 IMF를 오니까 그때 당시에 그 포스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주잖아요. 포스코가 3만 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포스코가 저 정도 떨어지면은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해볼 만 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때 종잣돈 이제 있었던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처음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처음 우리 하신 분들은 가장 난감한 게 내가 무엇을 사야 되는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프도 모르지.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의 재무 구조도 모르지.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저 강원도 그 속초에 있는 그 대우증권 그 지점으로 처음에 계좌를 개설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대우증권에서 고객용 그 이제 정보 자료를 비치를 해 두었는데, 그 정보의 자료를 보고 이제 어떤 뭐 S자 3라는 글자가 그 회사 이름인데,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돼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회사 정보 한 종목이다 그냥 그 몰빵을 했죠. 이제 모르니까. 그리고 대우증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때 당시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믿고 사보자 해가지고 그 회사를 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상장 폐지나 당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식을 보려고 객장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매매를 거의 안 했습니다. 객장에 가서, 객장이라고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객장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거래가 딱 정지가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주식한 지 딱 일주일 만입니다. 내 돈이 동결이 된 거죠. 내 돈을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완전히 거래가 정지가 된 거죠. 이 회사가 자본 잠식이 됐대요.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이 주식회사가 주식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자본금,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 근데 그 10억만여도 까먹어서 완전히 회사가 깡통난 회사를 자본 잠식이라는 겁니다. 자본 잠식 상태가 돼가지고 상장 폐지가 된다면, 상장 폐지. 그런데 이 상장 폐지가 되면 바로 내 돈이 아예 1,000만 원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조금이나마 건질 수 있도록 정리 매매를 하는데, 이 정리 매매할 때 가격이 얼마까지 빠진 줄 아세요? 5원까지 빠져, 5원까지.
5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돈, 내 1,000만 원이 2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이게. 정리 매매는 할 때 가격에 폭이 없습니다, 폭이. 진폭이 없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건진 게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딱 20만 원을 건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이제 뭐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제 미혼이었고, 그래서 망정이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옆에 있는 식구와 같이 살았다, 그리고 자식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면 저는 이혼 당하고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총각이니까 내 몸만 간수하면 되거든요. 내 몸만 간수하면 되니까 뭐 내가 어디가 노가다를 하든 뭐 하든 그래도 배우는 지식이 있어서 그때 이제 학원 강사를 다행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강사를 하니까 월급 나오잖아요. 내 돈 1,000만 원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어찌 보면 약간 또 직장인분들 비대를 언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다행히 그래도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현금만 가지고 했더니 이제 그 20만 원에 더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1,000만 원이 이제 980만 원이 없어지고 1,000만 원에서 20만 원 남는데 그 속이 오죽하겠어요? 그 말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친구한테 하겠어요? 쪽팔려서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객장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창피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 분석을 좀 잘,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잘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부. 모든 것을 의심을 추진한 거는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노출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어떤 정보든 간에. 그래서 주식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왜 그거를 이제 실수를 했을까 봤더니 그 재무 구조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준 것만 보고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그거를 해보고 또 전화해보고 기업 이제 한 번이라도 그 회사한테 전화도 돌려보고 그러면은 주식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뭔가 그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가지고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어. 이 회사는 사기치고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실증적으로 검증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의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이제 거기서 딱 깨달은 게 뭐냐, 주식할 때는 무조건 재무 구조를 조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실적이 안 나는 회사는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 그때 상장 폐지된 종목은 이렇게 호황된 뉴스를 터뜨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게을러서 재무 구조를 안 봤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제 주식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퍼라는 PER, 퍼, 그리고 뭐 PBR, 이제 주당 자산 가치를 따지는 게 이제 PBR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BPS, 주당 순 자산 가치,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독학으로. 근데 독학으로 공부할 때 거기 속초 지점장님이 저를 무척 애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하니까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또 모르는 걸 물어보고, 이 자리를 비해서 그분한테 지금 상당히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박구는 나중에 크게 성공한다고 항상 저한테 격려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독학으로 공부를 거기서 또 이제 또 했었고요. 또 기술적 분석은 거기 객장에서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속초 같은 경우는 휴양도시라 서울에서 이 부자들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 속초에서 이제 이런 호텔이나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뭐 작정도 하는 새끼도 제가 만났는데, 거기서 그 뭐 자기가 예전에 95년, 97년에 어떤 종목들로 이제 뭐 작전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프 보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래프를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기초적인 걸 거기서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그분도 나름대로 작전을 한다 그러고 또 뭐냐면은 정보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보를 알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정보를 아는데
그때 당시에 태평양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태평양물산. 제가 그거를 한번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1990 그때 8년에서 1999년에 태평양물산이 그때 주가가 많이 갔어요. 여기 보면 525원, 1998년에 6월 달에 525원에서 3천 이제 초반대까지 갔거든요. 초반대까지 가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 주가 상승률이 하루에 12%였어요. 12%. 지금은 30%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건 상당히 힘드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그래프를 전수해줬던 그분이 제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그러니까 500원에서 거의 2,500, 2,800원 어떤 시절에 저를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 야, 너 주식으로 고생했지.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라고 엄청난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물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고점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분한테 주식을 배우고 그래프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 역할이니까 감히 내가 이렇게 따지지는 못하고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오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을 한 가지를 제 나름대로 깨달았냐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정보가 들어올지라도 최근의 저점에서 지금 500원에서 2,700~800원이면 거의 지금 500% 넘게 올랐잖아요. 기간이 더군다나 10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격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고급 정보가 들어도 그거는 역정보다.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정보다. 라고 한번 그때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뒤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뭐 종목을 우리 이제 고객님들한테 추천할 때도 항상 최근 주가에서 얼마나 많이 왔나 그거를 반드시 따지게 됩니다. 근데 그분도 자기 아는 정말 절친한 지인한테 정보를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인도 그 옆에 두 다리 건너 지인한테 역정보를 결국은 받은 거죠. 왜? 결국 그 고점에서 이제 물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내 수중에는 돈이 없었어요. 왜? 그때 정잣돈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객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틈틈이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객장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감으로 투자했어요. 감으로. 뭐 이렇게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으로 혹은 뉴스로. 근데 제가 객장에서 뭐 EPS를 따지고 PER을 따지고 ROE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주절주절 되니까 또 신기하게 제가 또 말했던 종목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객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면 점심시간에 밥도 먹고 하면서 했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또 내가 또 이렇게 전문가 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는가 또 말빨이 셌었습니다. 거기서 지지 않고 계속 이제 우겼는데 그런 종목들이 쏠쏠하게 갔어요. 가니까 이제 속초에서 어물 장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주식을 처음 했는데 자기가 돈은 있었는데 주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를 계속 한 달 이상을 지켜보다가 저한테 제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지금 당신한테 돈을 몇 개 볼 테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죠. 그래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계약을 쓴다 해서 이제 그때 제가 했던 이제 굴려들여서 수익을 줬던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그때 1999년 6월 달입니다. 그때 6월 달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연평도에 그때 한번 이제 연평도에 한번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번 삼성전자 그때 출렁이다가 6월 달에 1,700원부터 해가지고 4,300원까지 저는 그때 이 종목을 매매를 해드렸었는데 여기 지점이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 여기 지점 동그라미 친점에서 삼성전자를 제가 사드려가지고 8월 달에 4,000원대에서
거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초보치고는 이제 성공을 또 거뒀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소문이 이제 또 나죠. 나름대로 또 소문이 나오고 거기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니까 제가 또 학원에 그 강사를 했던 학부형이 저한테 또 돈을 들고 와서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또 2001년에 성창기업을 8월 달에 540원에 이 종목을 샀는데 일주일 후에 바로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 성창기업이 잘 되는 이제 기업이니까 미국 9.11 사태 때도 올라갔어요, 세상에. 그때 미국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성창기업을 그때 2,100원대 매도를 해드렸고 또 성창기업이 유상증자까지 했거든요. 그 유상증자까지 받아서 그때 수익이 이제 800% 수익이 났었어요. 그 성창기업을 제가 한번 그때 당시를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역빌딩을 폭파했을 때가 9월 1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8월 말 때 이 성창기업을 그때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드렸는데 그때 매수해 드리기 전에 성창기업이 어떤 개발 호재가 있었냐면 성창기업이 전국적으로 땅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산에 있는 기장 근처의 땅을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8월 달에 돌았었는데 제가 그거를 회사한테 전화를 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땅값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됐었고 그래서 성창기업이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상한가를 치고 나서 쉬었다가 바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또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유상증자까지 받아가지고 성창기업을 가지고 한 800%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성공보수를 받았습니다. 성공보수를. 그때 뭐 정식으로 등록된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객장에서 맡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성공하면은 이 보수를 주겠노라 해가지고 제가 한 4개월을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어떻게 펀딩했겠어요? 그분 계좌에 돈을 넣고 내가 대신에 그거를 계속 관리를 하고 계속 들고 갑니다. 홀딩합니다.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상당한 보수를 상당히 금액이 큰 보수를 제가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주식 입문 후로 하자마자 거기서 6개월 안에 객장에서 좀 돈을 누가 몇 개에서 삼성에 성공했고 그리고 성창기업도 또 주식 입문 후 이제 입문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거기서 성창기업을 가지고 성공했다는 것은 지금 박병주 매니저가 지금 전문가가 되는 그런 기질이 있었지 않았는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또 이제 한번 해봅니다. 1,000만 원이 그 일주일 만에 980만 원이 잃어버려가지고 20만 원밖에 없으면은 그때 여러분들 해보면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심각하죠. 제가 지금은 현재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필이면 그때는 또 IMF 시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나름. 내가 실패를 왜 했는가를 분석을 해서 정말 독학으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모르면은 거기 지점장님한테 가서 들고 가서 물어봤어요. 퍼가 뭐고 그리고 퍼를 만들어내는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을 내가 일일이 써가면서 수학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퍼라는 건 PER죠. PER. 되셨습니까? 퍼라는 개념이 왜 나왔고 PBR. 그거는 이제 주당 순자산가치를 따지고 퍼라는 것은 순이익 대비 그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그 대비 지금 회사가 저평가되는가 고평가 된가를 말하는 게 이제 퍼잖아요. 그리고 EPS라는 건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가. 그리고 BPS는 주당 순자산가치가 얼마인가.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주식 입문할 때. 그런 것을 공식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분자가 뭐고 분모가 뭐고 공식이 만들어진 원리가 뭐고 이런 것을 일일이 이제 객장의 고수들한테 물어가면서 그 했던 것들이 그냥 그 몇 가지 뭐 많은 원칙이 아니라 그 단순한 몇 가지만 그걸 이제 종목에다 적용을 하다 보니 이게 성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이 3년 차 정도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해서 성공을 거두는데 3년이 넘어가면 약간 어떻게 됩니까? 건방을 떨죠. 욕심을 부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나름대로 이제 극복을 하고 이 자리에 왔던 그것은 공부를 이제 어려웠을 때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다시 한번 처절히 반성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이 이제 주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지금도 저는 공부합니다. 전문가 직업을 하다 보면은 공부가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주식이라는 것은 패션 대회처럼 계속 패턴이 변하거든요. 주도주가 작년에 주도주 패턴하고 올해 주도주 패턴이 변합니다. 그리고 전체 시황이 이렇게 빠질 때는 대형주가 안 가고 또 새로운 또 테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패션에 맞춰서 응고된 머리를 이제 유연한 사고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만의 투자 원칙. 그때 제가 초보였던 시절에 지금 돌이켜보면 기법이 막 무궁무진하게 화려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 지점장님이 저한테 말해줬던 것을 그대로 실천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작전 세력 그분도 원칙을 스스로 깨버린 거죠. 저점에 사야 되는데 역정보에 당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가르쳐줬던 것은 항상 저점에 사라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는 그대로 그거를 실천을 했죠. 그래서 철저히 나만의 원칙을 지켰던 것이고, 그 다음에 손절매. 이거 손절매 힘들어요. 번져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억울하고, 막 속이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손절하면. 제일로 이 손절매 왜 못하냐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나 자신한테 피해의식을, 내 스스로 피해의식을 느껴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주식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손절매 라인을 나름대로 지켜가지고 철저히 손절매 걸 지키고, 그 손절매 하고 나면 바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한 3, 4일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그랬는가를 반성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손절매하고 나서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화풀이 대상으로 손절매했으니 나는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매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매하고 나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잘못된 걸 반성을 하고 그 잘못된 걸 고쳐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주식으로 인해서 아마 좀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줄로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마 대부분 주식 투자는 1000명이 하면은 500명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식은 1000명이 하면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100명 정도는 성공합니다. 안 좋을 때는 한 50명? 확률이 조금 좁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은 내가 손실을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1000만 원, 저는 항상 10억만 들을 얘기합니다. 10억만 되면 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10억 정도 되면은 내가 한 달에 2% 먹어도 2천만 원을 벌잖아요. 5% 먹으면 5천만 원을 버니까. 그렇죠. 여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 10억만 들기 한번 목표로 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 자, 저희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수익률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삼성전자를 10월 중순경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올렸어요. 수익이 14% 났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이 7만 원대였어요. 근데 오늘 79,400원 찍었거든요. 하이닉스 97,000원 10월 15일 날 녹화 올렸어요. 제가 한번 기록이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박병주 주식 투어 유튜버를 만들어서 제가 세 번째로 올렸던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21년 만에 기회.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보니까 많은 유튜브나 방송국에서 너도 나도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뭐냐면은
내년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 폭락이 나오니까 반도체 견해를 밑으로 하향을 했어요. 근데 박병주 주식투어만 유일하게 그때 21년 만에 기회라고 했거든요. 그때 10월 15일 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세요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를 10월 19일 날 내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또다시 10월 25일 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하이닉스를 그때 제가 말했던 지점을 제가 동그라미 치면 요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면 32%입니다. 32%. 그리고 또 10월 25일부터 거기는 10만 원대거든요. 10만 원대 계산하면 오늘까지 하면 27% 올랐어요. 대형주가. 지금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10월, 11월, 12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형주가 27%면 적은 게 아니죠. 30%면. 삼성전자도 지금 15% 났어요. 삼성전자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15일 정도를 아예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지점이 저는 바닥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14%가 수익이 넘었습니다. 자, 이게 내년에 가면 더 납니다. 왜? 주식은 복리 개념이라.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부동산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가지고 2년만 묻어두세요. 그러면 더블 납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저점에서 30% 왔고 삼성전자 15% 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2024년까지 본다면 저는 여전히 2배는 갈 수 있다. 왜 그런가?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달러화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달러화로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시장의 주체 세력은 우리 시장을 끌고 있는 큰 손은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표시한 부분을 보면은 2007년 달러화가 이렇게 밑으로 약세, 그 다음에 2009년 약세, 그리고 2010년 6월 달부터 2011년 4월 달까지 약세, 그리고 또 2017년 약세, 2020년 약세. 자, 달러화가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대세 상승으로 갔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방금 표시했던 부분을 우리나라 시장의 큰 그림을 보면, 자, 표시했던 부분이 여기예요. 자, 여기가 2007년 급등했죠? 그리고 2009년 급등했죠? 그리고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급등했죠? 2017년 급등했죠?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달까지 급등했잖아요. 거기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달러화가 전부 다 모두 다 밑으로 하락으로 떨어졌네요. 그렇죠? 근데 달러화를 제가 보면은 파동상 5파동이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기 5파가 끝나가지고 달러화는 13년 달러화 호황이 끝난 겁니다. 13년 동안에 달러화 강세가 끝났죠. 그러면 달러화가 강세로 끝나가지고, 자, 작년에는 하락 A사이클, 올해 1년 동안 계속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죠. 달러화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안 좋았죠. 신흥국가 안 좋았죠. 중국 안 좋았죠. 근데 여기서 달러화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 가장 강력한 10파동의 달러 약세가 흐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 사이클하고 제가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의 정점은 2024년 말이나 2025년쯤에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 두 개를 딱 맞물리면, 자, 우리나라 시장은 2022년, 2023년, 2024년 이때까지 정말 인생 역전 35년 만에 저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내년에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내년에 4월 달부터 그 여름 때까지, 그때만 조심하면 되고, 이제 내년에 한 3월 달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기만 좋아한다면 이제 우리는
5년, 짧은다면 2024년까지의 앞으로 뭐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이라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래프를 보았지만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내 돈 1,000만 원이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때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 우리나라 그때는 저점이었다. 그때 대우증권에서 그런 리포트, 우리나라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리포트를 그 2001년에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희망을 가졌거든요. 그걸 보고.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요걸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박병주의 주식투어 최고의 유튜브입니다. 왜? 이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의 열매가 듬뿍 열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하시면 돈이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